그 오늘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공항을 통해 벨기에 수도 브뤼셀로 오늘 출국을 하셨습니다. G7 정상회의 참석차 열흘간의 유럽 순방 일정을 수행하러 떠난 것인데 그 통상적으로 공항 환송 행사가 존재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통상적으로는 민주당의 대표, 여당 대표인 정청래 대표가 그 부임 이후에 빠진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좀 없었단 말입니다. 의원님. 네. 이런 그 상황적인 현상을 좀 어떻게 우리 시청자들이 이해해야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건 뭐 당사자들이 아무리 해명을 해도 오해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이건 뭔가 좀 어제 이제 이재명 대통령 그 또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이 선거는 성공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어떤 무겁게 받아들인다 하는 것들이 여당 수뇌부에 대한 누가 들어도 경고로 들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환송 행사 불참까지 이어지는 거다 이거는. 어제와 오늘이 이어지는 거다. 이거 따로따로 네. 떼놓을 수가 없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뭐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좀 이렇게 경고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닌가. 뭐 아니라고 그러겠지. 당연히 청와대에서도 아니라고 뭐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뭐 설명을 정청래 하죠. 별일 대표도 아니다. 일정이 있었다고 네. 다 말이야 그렇게 하지만 제 눈엔 그렇게 안 비쳐요. 아, 그렇게는 안 보이신다. 예. 우리 장윤 선배 같은 경우 오늘 청와대에서 이제 여러 그 관계자 발로 입장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아니라고 그러죠. 그래서 확대 해석을 경계해달라.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어제 기자회견 이후에 약간 후폭풍이 오늘 아침 신문에도 뭐 여러 언론이 박스 기사로 이것은 누구를 겨냥한 것이고 이것은 누구를 겨냥한 그러니까요. 것이고 막 해석 투쟁이 여기저기서 분분해서 그런지 청와대에서도 사실은 이제 공식 입장을 빼고는 나머지는 다 발언을 삼가하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대체로 다 순방 떠나가지고 전화 연결도 잘 안 돼요. 네, 그런 측면이 좀 있고 그리고 민주당 여당에서도 애써 좀 뭐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그런 차원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당장 민주당 국회의원들 전화를 좀 돌려서 취재를 해보면 지난 그 지방선거가 울산의 경우에는 정말 연합 정치를 잘해서 성공했지만 평택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어떤 하나의 사례가 극단적으로 나온 거여서 평택식으로 되면은 2028년 총선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벌써 120석에서 150석 을 예측하는 그런 숫자를 운운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예, 벌써 이야기하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총선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이게 이번 그 지방선거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 이후의 후폭풍 이제 이게 계속 가면 사실은 이제 28년까지 큰 선거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대통령의 시간이고 대통령께서 이제 준비했던 개혁 의제들 어제 이제 국정 기조를 바꿀 생각은 없다라고 분명히 명토바가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계획된 개혁 과제들을 하나하나 이제 밀어가야 되는데 이게 단결된 힘으로 쫙 밀어줘야 이게 개혁의 산을 넘을 수 있는데 이제 사방각지로 흩어져가지고 내탁 공방을 하기 시작하면 힘이 안 실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려하는 시각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어떻게 잘 선거를 치를 거냐. 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오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전당대회는 솔로몬 법정의 진짜 엄마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진짜 엄마를 가리는 선거가 될 시험대다. 거다. 예. 그러니까 그 다들 좀 약간 걱정이 앞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일단 오늘 그 영접하는 행사에 정청래 대표는 안 나왔지만 김민석 총리가 또 등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순방 황송 행사라는 건 늘 있었던 건데 여당 대표가 아닌 국무총리가 나온 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지금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어요. 아니 김민석 총리가 누굽니까? 8.17 그 전당대회 출마 예정자예요 지금. 총리로 안 보여요 저는. 예비 당 대표. 예비 당 대표로 보인다. 예비 후보. 네. 이렇게 봐야지. 저 총리 뭐 벌써 후임자까지 다 결정됐는데 국무총리라고 하기도 뭐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당대회 포석이죠.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실제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스틸컷으로만 보면은 악수하는 사진만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뭔가 환송을 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가 굉장히 이렇게 편하게 격의 없이 말을 나누는 대화 내용도 여과 없이 공개가 됐고 또 인사를 할 때는 뭔가 두 손으로 이렇게 꼭 잡고 이렇게
깍듯하게 이렇게 예우하는 모습도 이렇게 찍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뭔가 좀 이렇게 김민석 총리의 밝은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암시하는 바가 있지 않느냐는 해석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구도의 연출이었다고 보는데 솔직히 정치인 김상욱으로서 네.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대통령님과 김민석 선배님의 표정이 참 좋은데요. 야, 그 말로 지금 다 한 방에 정리를 해버리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표정이 있는 좋다. 건데 표정이 표정이 좋다. 네. 이런 말씀 좀 해주신 건데 그 장윤 선배 같은 경우에는 김민석 총리가 이렇게 영접 행사에 나온 거 이건 좀 어떤 의미 부여를 해야 될지 기자들은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대체로 다 비슷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긴 말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직접 등판한 선거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근데 이 대통령이 직접 등판한 것에 대한 의미는 별건으로 치고 경우에 따라서 이게 정치적으로 과열됐을 때 혹여 정권에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게 사실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앞으로 4년이 남았거든요. 4년 남은 임기를 정말 제대로 된 개혁 과제를 빈틈없이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당대표가 필요한가에 대한 판단을 네. 좀 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그 좋은 말씀이신데 전반적인 국정 설계가 있다고 봐요. 김민석 지금 총리는 중도 통합 노선을 견지할 사람입니다. 과감한 어떤 개혁의 창끝이 되기보다는 어떤 두루두루 다 연대하고 통합해서 그런 의미죠. 네, 네. 이런 중도 통합형 인물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청래 대표하고는 상당히 성격이 다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가고자 하는 이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저는 나름대로 이제 방향성이 나온 것이다. 앞으로 국정 2기는 어떤 통합을 기초로 해서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AI 성장 신임 총리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중도 통합 어떤 성장 노선 이게 주가 될 걸로 저는 보여져요. 네. 지금 이제 뭐 청와대에서는 확대 해석을 경계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 이번에는 여러 가지 국내외 정세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이제 초청 인원을 최소화했다 이런 설명을 해가지고 제가 역대 순방에 참석했던 명단들을 전부 다 살펴봤는데 사실은 오늘 행사와 과거 행사의 다른 점은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안 나왔다 이외에는 다른 게 없다. 실제로 다른 행사에도 보면은 비서실장 늘 나왔고 정무수석 늘 나왔고 행안부 장관 늘 나왔고 외교부 차관 늘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국가의 뭐 대사라든가 아까 그 뒷줄에 외교부를 하는 있었죠. 분들이 나온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 차이를 설명을 하려고 하지만 실제 참석자로는 그것밖에 좀 설명이 안 된다라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 지난번에 가장 가까이 갔던 4월 19일 이제 인도 베트남 순방 서울공항 출발 행사에도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와 함께 그리고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윤호중 장관 이렇게 다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상황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이제 어느 정도까지 대통령이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인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그 X에서 국회의장을 정할 때도 조정식 후보와 관련된 얘기들을 올린 다음에 물론 사후적으로는 그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영향을 끼쳤던 것처럼 전당대회 이번에 대통령의 의중이라는 것이 일정 정도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기는 하거든요. 아니 그렇죠. 제가 네. 아까 이제 박지원 의원님의 말씀을 빌어서 전달해 드렸지만 명픽이 있는 거죠. 예. 지난 서울시장 선거도 그렇고 네. 뭐 여러 군데에 이제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김민석 총리의 경우에도 실제 그런 판단이 있다라는 거를 아니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시기에 이상하게 순방만 가시면 사고가 터지는 그래서 논란이 커지는 그래서 공항에서 수습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이 어떤 새로운 결심을 한 거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는 게 여의도 정치권 내부를 취재해봐도 이제 대체적인 좀 내용이고요. 다만 청와대 안에서는 그런 얘기는 잘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 비서실장 그 워딩을 좀 전해드리면 오늘 기자들이 여러 차례 비서실장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맥락이 무엇인지를 물었는데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 국내 여러 어려운 상황 때문에
최소한 인원을 배용 인원을 최소화한 거다. 확대 해석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기자들이 물고 들어지죠. 김민석 총리 참석했잖아요. 네. 이거는 뭐예요? 물으니까 총리도 원래 오셨다가 안 오셨다가 이렇게 계속 했었거든요.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배웅할 때 나온 적은 없고 돌아오셨을 때 대통령이 그때 나간 적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두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결국 이렇게 답합니다. 저한테 더 얘기해도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이 정도로 할게요. 굉장히 이렇게 난처하고 곤혹스러운 측면이 좀 있는 대화였다. 예. 이렇게 좀 해석이 되거든요. 글쎄 곤혹스럽겠죠. 그런데 일단은 이 정도로는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제 그 이번에 또 순방 일정이 길어요. 길어요. 9일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다음 17일까지니까요. 예,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냉각기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전당대회 이렇게 뭐 명픽이다 이런 단어도 상당히 그 여당으로서는 부담입니다. 아 우리 저기 1년 전, 2년 전에 이 방송에서 저 국민의힘 당대표 뽑을 때 윤석열이 뭐 관여했다 그러면은 입에 거품을 물고 제가 그냥 완전히 두들겨 팼는데 복날에 먼지 나듯이 그냥 그냥 팼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흔적은 가급적 남기질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도 조금 얼마나 이런 것들이 조금 기술적으로 잘 처리되느냐 하는 것도 정권의 실력이다. 근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선거에 진심인 거는 기자들 사이에 다 알려진 뭐 이미 다 알려져 있죠. 예. 네. 근데 어제 거의 그 기자회견 때도 선거 얘기 요거 이따가 나올 거니까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이제 SBS 기자 질문에 대해서 그리고 굉장히 길게 할 얘기를 다 기다렸다는 듯이 할 얘기 다 했죠. 굉장히 네. 길게 이제 그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가 들어도 이거는 무슨 얘기다라는 게 가능하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박하고 그리고 이 개혁을 중단 없이 잘 밀어가야 되는데 손발이 잘 맞는 사람 누구냐 이런 쪽에서 선택을 하신 거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그 당대표 선거가 그래서 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기도 하는 거죠. 네, 우리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네. 국회의원 시절에 그 뭔가 이제 상임위원회 멤버들과 함께 그 김민석 총리 공관도 한번 가셨는데, 네. 그러니까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좀 총리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듣고 오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되게 꼼꼼하세요. 꼼꼼하시고 또 생각보다 네트워크도 엄청 좋으시고요. 아 네트워크가 네. 네. 그래서 참 일 잘하시는 분이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이다. 그럼 일 잘하다고 느낄 때 예를 들면 어떤 점에서 좀 구체적으로 느끼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한데. 그러니까 말만 빙글빙글 도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구체적 실행 방법을 가지고 있고 로드맵을 가지고 있고 또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사람 세팅까지 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실제 움직이는 모습 그런 부분들에서 일을 잘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